전면 카메라로 셀카 찍으실 때 테두리 부분은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테두리에 가면은 여러분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오이인 건 아니지. 오케이, 이거 오프닝. 아 진짜. 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에디트 에디터 H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아이폰 13 미니와 아이폰 13 프로 모델의 언박싱 영상을 올렸었죠. 그 영상에 정말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렸더라고요. 최근에 갤럭시 Z 플립 3처럼 폴더블 폰이라는 새로운 폼팩터가 디자인은 물론 완성도 면에서도 훌륭한 결과를 보여준 만큼 사람들의 기대가 굉장히 높아졌던 것 같아요. 기존의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며 오히려 조금 무거워지기까지 한 아이폰 13에 대해서 혁신이 없다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번 신제품에서는 워낙 카툭티도 좀 심해지고 카메라가 커졌기 때문에 조금 징그럽다고 하는 평도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카메라가 이렇게 커졌는데 대체 얼마나 퀄리티가 좋아졌을까 하고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직접 댓글에 달아주셨던 질문 중에 10가지를 뽑아서 결과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빠르게 답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카메라, 빛 번짐, 플레어 현상, 고스트 현상 그대로인가요? 아이폰 카메라에서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게 바로 플레어 현상, 고스트 현상이죠. 가로등이나 네온사인처럼 강한 빛을 내는 물체를 촬영하면 렌즈를 통해 들어오는 빛이 후면 카메라를 덮고 있는 글래스에서 난반사를 일으켜서 사진의 결과물을 봤을 때 실제로는 있지 않은 빛망울이 맺혀 있거나 빛이 밝은 피사체의 잔상이 엉뚱한 곳에 생겨 있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왼쪽은 아이폰 12 프로 맥스로 촬영한 사진, 오른쪽은 아이폰 13 프로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밤하늘 부분을 보시면 거의 똑같은 위치에 지붕 아래에 있는 조명과 가로등에 잔상이 생긴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여러 상황에서 테스트해봤을 때 아이폰 12 프로보다 전혀 나아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갤럭시 S21 울트라 모델이랑 아이폰 13 프로를 비교해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아이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두 카메라 모두 저조도 촬영 성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오게티를 여전히 없애지 못한 점이 더더욱 안타깝습니다. 3배 줌으로 바뀐 아이폰 13 프로 음식 사진 찍을 때 거리가 확실히 부담되나요? 아이폰 13 프로 시리즈의 망원 카메라의 광학 줌이 3배 줌으로 바뀌면서 그에 대한 질문도 정말 많았습니다. 자, 먼저 카메라 변화를 짧게 설명드리고 시작할게요. 참고로 아이폰 12 프로의 망원 카메라는 초점거리 52mm로 메인 와이드 카메라를 기준으로 2배 광학줌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2 프로 맥스는 초점거리 65mm로 2.5배 광학줌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신제품인 13 프로와 아이폰 13 프로 맥스는 초점거리 77mm에 3배 광학줌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이 초점거리가 길어질수록 멀리 있는 피사체를 더 가깝고 크게 찍을 수 있고 그만큼 화각도 좁아진다는 뜻입니다. 멀리 있는 사물을 더 가깝고 선명하게 찍고 싶을 때는 훨씬 더 편하고 유리하지만 가까이에 있는 사물을 망원 카메라로 찍으려고 할 때는 초점거리가 확보되지 않으면 좀 불편해질 수 있죠. 화각이 워낙에 좁다 보니까 카페나 레스토랑 같은 곳에서 테이블 위에 있는 음식 사진을 망원 카메라로 찍으려고 하면은 구도를 잡기 위해 이걸 들고 자꾸 뒤로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자, 같은 자리에서 아이폰 12 프로의 2배 줌과 아이폰 13 프로의 3배 줌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화각의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지시죠? 이번엔 왼쪽이 아이폰 12 프로 맥스의 2.5배 줌, 오른쪽이 아이폰 13 프로의 3배 줌입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차이가 크지 않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 앞에 이렇게 병을 올려뒀어요. 자, 근데 제가 이거를 아이폰 12 프로로 망원 카메라를 켠 다음에 와인병 형태가 잘리지 않고 화면에 꽉 차는 구도로 촬영을 했을 때 이 정도에서 찍으면 되거든요. 아이폰 13 프로의 망원 카메라로 얘가 전부 다 담기게 찍으려면 뒤로 어머 아직도 안 돼. 뒤로 이 정도에서는 찍어야 얘네가 비슷한 구도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차이가 큽니다. 아이폰 13 프로는 비슷한 구도로 찍으려고 하면은 정말 좁은 공간에서는 불편할 수 있다는 거죠. 잠깐 병을 치우고 오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왜 꼭 망원 카메라로 찍나요? 그냥 와이드 카메라로 찍으면 훨씬 쉽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정물이나 인물을 찍을 때는 망원 카메라가 주는 이 원근감이 압축되면서 피사체에 딱 집중되는 그 맛이 있거든요. 이거는 좀 길어지니까 나중에 카메라 리뷰에서 다시 얘기해 볼게요.
아이폰 13 프로의 2배 디지털 줌과 아이폰 12 프로 맥스의 2배 광학 줌과 비교했을 때 뭐가 더 괜찮은가요? 재밌는 질문이죠. 아이폰 13 프로에는 카메라가 3개 있잖아요. 카메라 앱에서 0.5부터 15배 줌 촬영까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렌즈가 지원하는 광학 줌 화각은 3가지로 정해져 있고 그 사이사이의 화각은 전부 디지털 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확대해서 만들어내는 화각인 거죠. 당연히 광학 줌에 비해 디지털 줌은 화질 저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이번에 아이폰 13 프로는 하드웨어와 ISP 성능이 더 좋아졌으니까 디지털 줌도 전작보다 더 잘 나오거나 전작에 버금가게 나오지 않을까 궁금한 거죠. 바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이 아이폰 12 프로 맥스의 광학 2배 줌, 그리고 오른쪽이 아이폰 13 프로의 디지털 2배 줌입니다. 그냥 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책에 쓰인 글씨 부분을 확대를 해보면 차이가 확 나네요. 역시 광학 줌을 이길 수는 없었다는 결론입니다. 번외편으로 두 카메라 모두 디지털 줌인 구간을 비교해 볼까요? 디지털 10배 줌으로 찍었고요. 왼쪽은 아이폰 12 프로, 오른쪽은 아이폰 13 프로입니다. 아이폰 13 프로가 10배 줌에서도 생각보다 너무 선명하게 잘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광학 3배 줌의 하드웨어 자체도 유리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센서 시프트 방식의 흔들림 보정 기술도 유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이폰 12 프로와 아이폰 13 프로의 흔들림 보정 수준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아이폰 12 프로 맥스에만 적용되었었던 센서 시프트 흔들림 보정 기능이 아이폰 13 시리즈 전 라인업에 적용되면서 흔들림을 잡아주는 성능도 탁월하게 개선됐습니다. 책상 위에 잔진동이 있는 상태에서 아이폰 12 프로와 아이폰 13 프로를 같은 삼각대에 고정을 해서 올려두고 동시에 찍은 영상인데요. 보세요. 오른쪽의 아이폰 13 프로는 그 미세한 진동이 거의 들어가지 않았죠. 차이가 크죠. 이게 주변 흔들림에 맞춰서 센서가 움직이면서 흔들림을 보정하는 기술이거든요. 자동차 대시보드처럼 엔진의 떨림 같은 게 있는 장소에서 고정하고 촬영을 해보면 이 기술이 정말 유용합니다. 아이폰 12 프로와 아이폰 13 프로의 카메라 성능을 비교해달라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사실 아이폰을 비롯한 스마트폰 카메라가 이미 모두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은 한 세대를 지날 때마다 카메라가 꾸준히 업그레이드되고 있긴 하지만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체감하기 조금 어려운 정도였죠. 하지만 아이폰 12 프로와 아이폰 13 프로의 카메라 성능 차이는 최근 아이폰이 한 세대를 지나며 보여준 업그레이드 중에서는 가장 드라마틱하지 않은가 싶어요. 자, 먼저 주광에 촬영한 사진 보여드릴게요. 거의 비슷하죠? 왼쪽은 아이폰 12 프로, 오른쪽은 아이폰 13 프로입니다. 화이트 밸런스가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환경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12 프로가 조금 더 노랗고 그리고 13 프로가 조금 더 파랗게 찍히더라고요. 자, 이것도 낮에 찍은 인물 사진인데요. 옷 부분을 확대해 보면은 소재에서 오는 질감이나 디테일이 13 프로 사진에서 훨씬 더 선명하게 표현됐죠. 주광에서는 하지만 확대해보지 않았을 때는 화질에서 두드러지는 차이를 느끼기는 어려웠습니다. 카메라의 센서가 커지고 이미지 처리 성능이 좋아지는 거는 결국 이렇게 빛이 밝고 촬영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사진이 잘 안 나오는 환경을 대비하는 거잖아요. 자, 저조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조도 사진은 생각보다 차이가 큽니다. 이 사진도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보다 정말 어둡고 빛이 부족한 환경이었거든요. 굉장히 어두웠는데 야간 모드 덕분에 아주 밝게 나왔죠. 확대해보면 오른쪽의 아이폰 13 프로 사진은 글씨 같은 디테일이라서 차이가 확실히 느껴집니다. 그리고 노란색 컬러 같은 부분을 보시면은 오른쪽 사진에서 더 컬러가 정확하고 선명하게 표현됐고요. 그리고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이제 카메라 사이에 그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확실히 이 센서를 키우느라 카메라가 요렇게럼 엄청나게 커져버린 보람이 있죠. 이 사진 역시 진짜 저희가 말도 안 될 만큼 어두운 한밤중의 옥상에서 대표님을 한번 찍어본 건데 삼각대에 고정해두고 두 카메라 모두 야간 모드로 촬영을 했습니다. 이때 야간 모드 촬영은 주변 환경에 맞게 촬영 시간이 자동으로 설정되는데 항상 아이폰 12 프로가 1초에서 2초 정도 더 오래 촬영하더라고요. 아마 하드웨어 차이 때문에 12 프로가 더 빛이 많이 필요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카메라 모두 정말 잘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은 아이폰 13 프로가 어두운 곳을 오히려 더 어둡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아이폰 12 프로 인물 사진은 좀 더 비현실적으로 어둠을 밝히고 보정하는 느낌이라면 아이폰 13 프로는 실제 좀 더 가까운 명암비와 컬러를 표현해주는 거죠. 뒤에 벽돌 부분을 보시면 색깔 표현이 굉장히 다르죠. 아이폰 12 프로는 벽돌의 빨간 색깔이 조금 하얗게 뜬 색깔이고 13 프로는 선명한 붉은빛입니다. 그리고 이게 좀 더 실물 컬러에 가까웠습니다.
갤럭시 S21 울트라와 아이폰 13 프로의 카메라 차이가 궁금합니다. 저도 예전에 영상으로 갤럭시 S21 울트라 모델이랑 아이폰 12 프로 맥스를 비교했던 적이 있는데 솔직히 갤럭시가 훨씬 앞선다고 결론을 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일부러 불 다 꺼놓고 빛이라고는 한 방울도 없는 정말 초저조도에서 야간 모드 촬영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촬영 환경을 미리 보여드리면요, 여러분, 이 정도로 어두워서 정말 제가 눈으로 보기에도 이 제품들이 잘 안 보였었는데요. 결과물을 한번 보실까요? 어떤 카메라가 더 낫다는 평가를 하기에 앞서서 이 정도로 깜깜한 데서 사진이 찍힌 것 자체가 진짜 비현실적이죠. 색감이나 디테일을 봤을 때 아이폰 13 프로가 훨씬 좋은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마치 밝은 곳에서 촬영한 것처럼 색감이나 디테일, 글씨까지 선명하죠. 물론 이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빛이 있을 때는 갤럭시와의 격차가 바로 줄어드는데 완전 극한의 초저조도 환경에서는 아이폰이 이번에 무기처럼 키워놓은 이 카메라가 힘을 발휘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시네마틱 모드가 모바일 기기에서 보기에는 괜찮은데 큰 화면에서 보면 화질이 어떤가요? 네, 이번에 아이폰 13 시리즈에 들어간 가장 신기한 기능이 바로 이 시네마틱 모드 동영상 촬영이죠. 자세한 리뷰는 다음에 전해드리겠지만 이 기능이 아쉽게도 4K 촬영이 안 되고 FHD까지만 지원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영상은 4K로 제작되기 때문에 실제로 영상을 이 위에 올리면 이렇게 작아져 버리지만 저는 그냥 꽉 채워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녁은 뭐 먹었지? 찡그려. 다가온다. 다시 나 이쪽을 본다. 황당한 표정을 짓는다. 뭐야? 처음 본 사람이. 다시 되돌아본다. 네? 다시 앞을 본다. 다시 돌아본다. 요 정도 화질입니다. 꽤 흥미로운 기능이긴 한데 마치 인물 사진 모드가 처음 나왔을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확대를 해보시면은 상황에 따라서 피사체랑 배경의 경계가 좀 어색하게 보일 때도 있죠. 하지만 아마 계속해서 점점 더 쓸만한 수준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셀카에 오이 현상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정말 많았는데 제가 사실 셀카를 잘 안 찍어가지고 어떤 게 어이고 어떤 게 토마토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쪽부터 아이폰 12 프로, 아이폰 13 프로, 갤럭시 S21 울트라입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전면 카메라로 셀카 찍으실 때 테두리 부분은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테두리 쪽에 얼굴을 대면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테두리에 가면은 여러분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오이인 건 아니지. 오케이 이거 오프닝. 아 진짜. 아이폰 13 미니와 그 외의 기종들에서 2대1 비율의 영상을 시청하면 노치로 가려진다는데 거슬리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이폰 12 미니와 아이폰 13 미니에서 2대1 비율의 영상을 재생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2대1 비율의 영상을 플레이했을 때 아이폰 13 미니에서는 왼쪽이 움푹 들어간 것처럼 가려져서 거슬리네요. 자, 이번에는 아이폰 12 프로와 아이폰 13 프로에서도 2대1 비율의 영상을 한번 재생해봤습니다. 아이폰 13 프로 역시 미니 정도는 아니지만 왼쪽에 살짝 노치에 가려지는 부분이 거슬리는 건 마찬가지고요. 2대1 비율의 영상은 이제 화면 채우기를 하지 않아도 노치에 살짝 가려지는 거죠. 저희 로고가 원래 확대했을 때 아이폰 노치에 딱 맞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아이폰 13 프로에서 보니까 저희 로고가 잘려나가네요. 좌우의 노치 영역이 줄어들었다는데 이제 배터리 잔량 표시되나요? 이 질문이 진짜 많았는데요. 근데 역시 이번에도 배터리 잔량은 표시되지 않고요. 이렇게 컨트롤 센터를 밑으로 내려야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럴 거면 뭐 하려고 여기 더 영역 늘려준 거야? 네, 여러분 질문이 전반적으로 카메라에 대한 질문이 역시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을 지금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카메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심층적으로 사용을 해보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어요? 구독을 하고 가셔야 다음 영상에서 우리가 또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연을 알고리즘 따위에 맡기지 마세요. 조금 더 확실하게 보증된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만나요, 우리. 그게 좋지 않겠어요? 알고리즘이라는 건 정말 알량해. 다시는 우리를 못 만나게 할 수도 있어. 땡큐.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내가 아는 사람인가? 아는 사람인가? 다시 본다. 뭐지? 다시 돌아본다. 맞나? 왜 저러지? 혹시